사막고원의 광활한 영역에 걸쳐 있는 이 거석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입니다.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 해발만 2,800피트의 거센 바람이 부는 고원 지대에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석조 유적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명칭은 푸마푼쿠입니다. 이 유적의 건설자들은 대개 서기 5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번성했던 강력한 콜럼버스 이전 문명인 티와나쿠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지난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고학자와 공학자, 연구자들은 동일한 난관에 부딪혀 왔습니다. 푸마푼쿠의 석재들이 일반적으로 그 건설자들의 공으로 돌려지는 도구들로 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하고 규격화되어 있으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티와나쿠인들에게는 석기 도구와 구리 연장, 연마용 모래, 밧줄, 경사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충분한 노동력을 동원해 석재를 채굴하고 알티플라노 고원을 가로질러 이를 운반한 뒤 서로 맞물릴 때까지 손으로 직접 모양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완벽하게 증명해낸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곳의 석재들은 적색 사암과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안산암은 구리 도구가 돌 그 자체보다 더 빨리 마모될 정도로 단단한 화산암입니다. 그런데도 석재의 표면은 거칠게 쪼아내거나 서서히 깎아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마치 공장에서 제작된 것처럼 평평하고 깔끔해 보이며 모서리는 날카롭습니다. 홈의 모양은 한결같습니다. 내부 형상은 그 누구도 성공적으로 재현하지 못한 건축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던 2024년 말 유럽의 지질 고고학팀이 구조 광3D 스캐너를 들고 푸마푼쿠를 찾았습니다. 이 장비는 표면의 미세한 굴곡을 0.01mm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현대 항공우주 및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나 쓰이는 수준의 정밀도입니다. 연구팀은 수십 년간 연구자들을 당혹게 했던 H자형 블록과 내부 홈, 평평한 표면, 그리고 모서리 이음매를 스캔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결과는 기존의 설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미터에 달하는 표면 중 일부는 오차 범위가 0.09mm 이내일 정도로 완벽하게 평평했습니다. 내부 모서리가 90도에서 벗어난 오차는 0.1도 미만이었습니다. 홈의 깊이 역시 0.1mm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벽면은 서로 평행하고 바닥면은 평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상적인 석조물이 아닙니다. 공학적인 정밀함 그 자체입니다. 이 점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티와나쿠 문명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원시적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티티카카 호수를 중심으로 거대한 고산 문명을 일궈냈으며 오늘날의 볼리비아와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일부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또한 고랑을 높여 쌓는 농법을 개발했고 활발한 교역은 물론 기념비를 세웠으며 수만 명의 인구를 수용했을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성취는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푸마푼쿠는 다릅니다. 인근의 티와나쿠 유적지도 인상적이지만 그것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면 푸마푼쿠는 전혀 다른 범주처럼 느껴집니다. 단일 석재를 깎아 만든 H자형 블록에는 홈과 요입부, 구멍, 그리고 서로 맞물리는 표면이 가공되어 있어 모듈 시스템을 연상시킵니다. 서로 완벽하게 들어맞는 듯한 조각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본래의 구조를 성공적으로 복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한 가지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많은 조각들이 사라져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진과 약탈, 스페인 군대의 해체 작업, 그리고 훗날의 석재 반출로 인해 원래의 배치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이 구조물 자체가 현대의 연구자들이 그 형태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독특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푸마푼쿠가 애초에 완성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재들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라기보다 사방에 흩어진 구성 부품처럼 보이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치수들과 미완성된 퍼즐의 비밀도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의문을 낳습니다. 왜 이토록 거대하고 정밀한 프로젝트가 돌연 중단되어야만 했을까요? 티와나쿠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명은 서서히 쇠퇴했습니다. 주요 건설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된 이유를 설명할 만한 단 하나의 명백한 대재앙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티와나쿠인들이 이 석재 블록들을 이미 그 자리에 있던 유산으로 발견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더 오래된 문명으로부터 물려받았거나 혹은 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그저 이어가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이 유적을 명확히 티와나쿠 시대의 산물로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석공 기술은 표준 연대기에 끊임없이 의문을 던집니다. 푸마푼쿠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아르투르 포스난스키는 이곳의 역사가 훨씬 더 깊다고 믿었습니다. 티와나쿠가 기원전 1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 부정되고 있으며 그가 사용한 천문학적 연대 측정법 역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석공 기술에 대한 그의 관찰만큼은 여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설득력을 지닙니다. 그는 현대적인 스캐닝 기술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블록들의 정밀함과 복잡한 결합 구조 그리고 기이할 정도로 완벽한 일관성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후 이곳을 거쳐간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 역시 똑같은 모순에 주목했습니다. 이 유적의 깃든 기술력은 당시 알려진 도구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섭로감 망치로 안산함을 두드려 형태를 잡고 그 뒤를 이어 표면을 갈고 닦는 연마와 광택, 마감 공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고대 문명은 아주 단단한 돌을 다루는데 능숙했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화관감 기념비들은 인내와 노동이 결합했을 때 얼마나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푸마푼쿠의 문제는 잘 다듬어진 물체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석재 전체에서 나타나는 표준화가 핵심입니다. 보통 수작업으로 마무리하면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작업자마다 깎아낸 각도가 미세하게 다르고 깊이가 달라지며 표면도 변합니다. 인간의 손길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푸마푼쿠에서는 그 손길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2024년의 스캔은 이를 무시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는 개별적인 수공예라기보다 반복적인 제조에 가까운 정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팀은 외계인이나 사라진 대륙 혹은 불가능한 기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돌의 치수를 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측정값들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티와나쿠 사람들이 이 석재들을 제작했다면 그들의 석공 기술은 현재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푸마푼쿠에는 고고학계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더 오래된 건축 전통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높은 고도는 이 미스터리에 더욱 무게를 더합니다. 해발만 2,800피트 높이에서 산소 농도는 해수면보다 훨씬 낮습니다. 노동은 매우 고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거대한 석재를 옮기는 것은 가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석재의 무게는 100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산함 산지는 수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사암은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답은 밧줄, 경사로, 굴림대, 그리고 조직된 인력을 동원한 노동력입니다. 인류 사회는 과거에도 거대한 석재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푸마푼쿠는 나일 강변에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희박한 공기의 고산지대, 험준한 지형 위에 세워진 유적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보다 자원 기반이 훨씬 취약했던 문명이 이룩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물류 이동과 정밀함이라는 두 가지 의문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들은 이 석재들을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그리고 돌을 옮긴 뒤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게 다듬어낸 것일까요? 현대 고고학은 이제 과거의 가설들을 기꺼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레의 몬테베르데 유적이나 화이트 샌즈에서 발견된 고대 발자국들은 인류가 아메리카 대륙에 나타난 시기를 기존 학설보다 훨씬 먼 과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푸마푼쿠가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온 과거의 시간표가 결코 난공불락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푸마푼쿠는 외계인의 흔적도 공상과학 같은 기술의 유산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과소평가해왔던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한 가능성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고대인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과업을 완수했다면 진짜 미스터리는 단지 누가 푸마푼쿠를 지었는가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수께끼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지식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원래 모습에서 훼손된 파편뿐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곳의 돌을 재사용했고 현지인들도 석재를 가져갔습니다. 지진까지 더해지며 구조물은
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방문객들이 마주하는 것은 건설 당시의 푸마 푼쿠가 아니라 폐허가 된 유적의 잔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조각들은 경이롭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들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H자형 모양의 석재들은 그것들이 본래 무엇을 이루고 있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정교한 홈과 이음새는 여전히 기존의 고고학 모델에 맞아떨어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최신 정밀 스캔 결과는 이 미스터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표면이 얼마나 평평한지 알고 있습니다. 각도가 얼마나 정밀한지, 홈이 얼마나 일정한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지난 120년 동안 푸마 푼쿠는 볼리비아의 알티플라노 고원에서 침묵을 지킨 채 흩어진 모습으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티와나쿠 문명이 이것을 세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앞선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것일까요? 완공된 후 버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것일까요? 그리고 현대의 설명조차 거부하는 이 석조물을 탄생시킨 도구와 기술, 잊힌 지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든 측정 데이터는 확보되었습니다.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티티카카 호수 위 높은 곳, 푸마 푼쿠의 돌들은 그 옛날 건축가들이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누군가 온전히 이해해 주기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